오, 뭐 이 정도면 대충 보이네. 근데 이걸 얘가 보는 거야 지금? 네. 어떻게 봐?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보겠죠. 나는 얘한테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해오신 겁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뭐 하기 싫은 걸로 지금 이제 아 이거랑 말로 뭐 나중에 보든가 뭐 알아서. 아니, 나중에 볼 수 있잖아. 이 네이버 밴드는 초대하면 나중에 볼 수 있잖아. 언젠가 나중에 보는 거로. 자, 하여간 수완 1회 오늘 문학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자 복습은 그 현시 20 저번에 적어줬었지? 가 아닌가? 이쪽 반 아닌가? 맞을 걸? 현대시 20명. 20명이요? 어흠. 그렇다면 살짝 잠깐. 그 현대시 문학이라는 놈은 독서랑은 좀 다르지 결이. 네. 독서라는 놈은 어쨌든 간에 한 단락에 하나씩 핵심 내용을 끄집어내서 연결해가지고 일치부일치를 푸는 게 이제 독서고,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하고 문학하고 똑같이 17문제인데 시간이 다르지. 하나는 40분, 하나는 25분. 왜 이렇게 시간이 차이가 나냐면 길이 면에서는 문학이 훨씬 긴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문학이란 놈은 기본 지식 더하기 개념어 더하기 답이 거의 절반 이상이 정해졌지. 이미 정해진 거 가지고 작품만 살짝 바꿔놓고 이거 맞춰볼래? 이런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문학의 그 특성 살려가지고 안 적어줬다고 하니까 이런부터 시작해가지고 작가들 주제 요것들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뽑아 먹어야 될지 요것도 좀 얘기를 하고, 나머지 것들도 여기서 살짝 변주된 거에 불과하니까 그냥 작품만 옛날 거로 바뀌었다 뿐이지 문학의 기본적인 특성은 안 바뀌니까 그놈을 통해서 문학의 어떤 마무리를 짓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평가원 시험까지 달랑 4주 남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1, 2, 3, 4가 우리 거야. 그지?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다음 시간부터는 아예 프린트로 만들어 올게. 우리가 저번에 특히 독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이것저것 했잖아. 착한 사람들은 아마 2회, 3회 숙제 겸 해가지고 끄적끄적 했을 거고, 그래서 매우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 시간에 우리가 2시간씩인가? 한 주에? 아마도? 네, 2시간씩.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이면 한 시간에 하나 정도 끝내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사실은 마지막 2시간 그 정도는 좀 이것저것 훈련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자, 문학의 기본 베이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읽고 나서 머릿속에 뭘 남긴다? 핵심 인물하고 핵심 사건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움직인다. 이 네 가지가 하여간 머릿속에 남아야 돼. 왜냐하면은 독서 같은 경우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 일치불일치 뭐 이런 걸 찾는데, 문학에서 답이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지. 17문제 중에서 보통 한 14문제 정도가 핵심 사건, 긍정, 부정, 요거 크로스 또는 뭐 그대로 가장 적절 또는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요놈들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한다고? 주체 바꾸기, 사람을 바꿔버리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보통 우리가 일치 얘네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이거만 쭉 찾는데 다 읽었더니 답이 안 보이지? 이러고서 봤더니만 인물을 바꿔놓는 거. 아마 그 스파 모의고사 1회, 2회, 뭐 3회 거기서 여러 문제 봤을 거고, 4회 풀었나? 내일인가? 거기도 보면은 역시 한 3문제 정도가 문학 읽었을 때 답이 잘 안 보일 거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의 요런. 그래서 신경 써가지고 여기서 사실 시간을 끌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간한 거는 사실 문학 읽고 쭉 읽으면 답이 체크되잖아, 그지? 근데 안 되는 거가 아마 올해 수능 기준으로 한 3개 정도 안 나올 거라고. 그랬을 때 보통은 어떻게 돼? 쌍 이러고서 앞에 시든 소설이든 또 읽고 또 왔다 갔다 여기서 시간을 써버리는데, 빨리 발상에 전환해갖고 주체 바꾸기 사람 어딨지? 하고서 확인하면 아마
여러분들 머리로는 금방 풀 수 있을 듯. 그 다음에 시간 공간인데 거의 90%는 시간 묻는 거지. 그래서 특히 그 시든 소설이든 맨 앞에 맨 끝부분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아침 또는 뭐 이른 때 뭐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은 하필 그 부분을 잘라갖고 출제했다는 얘기 아니야. 당연히 얘를 묻겠다 하는 거니까 미리 살짝 스포하자면은 요거 내일 신경 써갖고 보면은 금방 풀 수 있음. 자 됐고 현시 그러면 이제 모든 문학은 얘를 찾는 건데 그 중에서도 현시를 독해하려면 어떻게 한다? 틀거리. 우리는 시 하나 가지고 특히 현시 하나 가지고 두 문제를 찾는 거지. 주제 한 문제, 표현 한 문제. 그래서 그놈만 찾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나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떤 대상. 근데 대상은 어디 있다? 대상은 제목에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 소재에 있다를 쳐다보면서 읽기는 다 읽어야지. 다 읽고 아주 빠르게 읽고 맨 끝부분에 어디? 끝부분에 얘를 찾으면은 주제가 끝난 거다. 자, 그 다음에 현대시 표현법은 얘는 살짝 기억나지? 현대시 표현법은 최근 5개년 수능 현대시 1번 문제 답을 보면 3번이 안보, 나머지 2번이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오케이. 원래는 아다시피 내가 글씨를 잘 쓰는데 이게 카메라를 켜놓으니까 글씨가 잘 안 되네. 아, 네. 왜냐면 그 친구도 이제 볼 거지만 이게 회원 가입할 때 담임선생님도 들어와서 보거든. 네. 그래서 사실 이미 알아. 이 진상님이 하필이면 또 진상. 어쨌든 뭐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이름이 진상이라고. 아, 네. 그래서 진상님이 내 칠판 글씨를 몇 번 이제 봤나 봐. 그래갖고 자기보다 못 쓰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진상님도 좀 못 쓰는 편. 보통 네. 수학은 잘 쓰지 않나? 네. 수학은 또 숫자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그래프 그릴 때 보면 잘 안 되고도 막 원도 잘 그리고. 네, 그건 잘. 아 그건 잘하는데 글씨는 저 글씨. 아 이 글씨야? 네. 좀 더럽네. 하하, 녹음 중입니다. 아니 전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깔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독성이라 그러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 약간 뭐라 해야 돼 이거? 정치적으로 대답하면 돼. 왜냐면 그분이 볼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진상님 글씨 멋져요 뭐 이렇게. 난 수진쌤 글씨가 좋더라. 오케이. 자, 하여간 현대시에서 이런 걸 표시한다. and 이제 작품 얘기, 작품이나 작가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이거는 맨 앞에 어딘가 안 까먹을 곳에다가 적어놔. 이거는 맨 앞에 안 까먹을 곳에다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른들을 보잖아. 나도 그렇고 진상님도 그렇고 대체로 그 어른들이 그 성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성격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냥 거의 그대로라고. 더군다나 요 작가하고 선생하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꼰대 집단이지. 뭔가 뭘 보고 나서 그거를 제대로 안 봐. 항상 비판적으로 봐. 똑같이 예를 들어갖고 뭐 사실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이제 머리를 깎은 건데 이제 선생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 반항하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이게 꼰대들의 이야기. 자, 작가도 똑같아. 자, 꼰대는 상관없고 작가들 여기 적어주는 20명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름 적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EBS 수특수안에 나온 사람이고 최근 20년 동안 기출 작가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어떻다고? 주제가 똑같다고. 안 바뀐다고. 그래서 그거 현대시는 특히 어떻게 출제해? 이미 나와 있는 거 한 개, 낯선 시 한 개. 근데 걔네들이 전혀 다른가? 아니지. 주제가 거의 똑같지. 독해가 굉장히 빠르다고. 출발. 자,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 의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병신들이야. 의지 없는 병신들이 작가들이라고. 그런데 7명만 있어. 그러니까 기억하기 편하지. 자, 대표 선수 이육사, 한용운, 윤동주, 신석정, 유치환, 신동엽, 김수영. 이 사람들 나오면 주제가 의지. 매우 특이하게. 딴 애들은 의지를 드러낸다, 뭐 저항한다 이러면 전부 오답이었지. 적절하지 않은 답들. 그러나 얘네들은 된다. 그 중에서도 요 위에 일부러 4명 썼고 이 사람들은 일제 시대의 의지, 저항 의지를 드러낸 사람들이고 신동엽, 김수영은 이승만 정권, 독재 정권에 저항한 시인이고 치환이 형만 매우 특이하게 생명에 대한 의지, 난 존나 오래 살 거야 이러고서 좀 특이한 의지를 했던. 왜냐하면은 치환이 형의 형이 누구게? 유치진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토막, 뭐 소 이런 거 쓴 양반. 기출 작품이 몇 개 나왔는데 둘 다 친일파야. 그래가지고 뭐 저항이고 나발이고 난 그냥 존나 오래 살 거야 이러고서 이제 시를 쓴 거야. 어쨌든 뭐 뒷얘기는 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여기는 나와? 여기 안 나와? 할 수 없이 여기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저기 저긴 안 나와. 오케이. 나오는데요? 나와? 네. 그럼 저기다가 좀 이따 쓸게. 일단 청록파. 자, 청록파는 주제가 자연이야. 1940년대 일제 말기 쪽발이들이 막 하도 나대가지고 얘네들처럼 의지, 이 양반들 어떻게 했지? 일제에 대한 의지 어떻게 했어? 다 죽었지. 고문받다가 죽었고 석정이 형만 간신히 살아남았고. 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셋 다 대학 교수야. 존나 겁이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제 싫어하지 않아요. I love nature 이러고서 이제 쓰는 양반들이야. 그래서 8번 고대 교수 조지훈, 그 다음에 한양대 교수 박모걸, 연대 교수 박두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다고? 대단히 잘 나오는 이미지 작가들. 이 양반들은 주제를 묻지 않아. 1번 문제만 이미지가 아니라 나머지 문제 한 2-3문제 전부 이미지만 묻다가 끝나. 나오면 땡큐. 그래서 11번 대표 선수 정지용. 여기도 그 유형편인가 어디에 그 고향 향수인가? 그 시가 있지. 네. 그 다음에 12번 김광균이 형. 그 다음에 13번 순수형. 해가지고 그 정도를 13번까지 갖고. 자, 고향. 셋 다 북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2명은 서울 살고 1명은 만주로 쫓겨갔고.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 14번 소월이 형. 15번 백석. 16번 용학이 형. 용학이 형이 이제 만주로 쫓겨간 양반. 이 두 양반은 서울에서 조선일보 기자하면서 그럭저럭 먹고 살았지. 용학이 형은 거지. 자, 그 다음에 달랑 하나밖에 없지만 뭐 워낙 잘 출제되니까 모든 시의 주제가 한 제3이 형. 자, 마지막으로 작은 깨달음. 여기도 아마 친척이나 자기 엄마 아빠 뭐 하여튼 교수 있는 사람들은 대충 이제 알 거고, 교수들이 성격이 아주 쪼잔하지.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써보면 알겠지만 이 교수라는 직업이 엄청 쪼잔해야 돼. 한 글자, 그 다음에 점 하나 찍은 거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거든. 그 평생 그렇게 살으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인생을 느껴요. 뭐 이런 시를 쓴 거라고. 각주 하나 찾듯이. 자, 대학 교수들 대표 선수 18번 서정주, 황동규, 마지막으로 박재고. 수능 특강에 그 사평역 있지. 이 양반 아마 조선대 교수고, 황동규 서울대 교수고, 서정주는 동국대 교수를 했었지 잠깐. 자, 하여간 요 정도가 아마 이름 들어보면 어딘가에서 한두 번씩은 들어본 이름들. 그 다음에 대충 주제도 머리에 떠오르지.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메인이 되는 작품 빨리 하나 찍어내고, 그 다음 낯선 시 나왔을 때 주제로 거의 90%는 주제로 엮지. 주제로 엮어가지고 풀어내면 되고, 어쩌다가는 이미지 시인들 뭐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냥 이미지로 모으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아주 빨리 풀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복습 겸 해가지고 얘기한 거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그 하다 말았대. 그 143쪽에 정지용까지 하다 말았지. 기억나지? 아니 그 저곡 저곡도 잠깐 했나? 서산 맨 마지막. 오케이 잘됐네. 자, 그 복습 겸. 자, 아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찾는 거라고 현대시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그 143쪽에다가 적어놨을 테니까, 자, 나라는 사람이 고향을 쳐다보면서 당연히 세 글자 뭘 느껴? 그리움을 느끼더라. 대단히 간단한 시였고, 그 다음에 마치 노래 가사처럼, 사실 이게 노래 유명한 노래 있지. 들어본 사람 없고, 하여튼 그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 가갖고 부르지 말고 향수 이렇게 쳐보면은 이 노래 나와. 그래가지고 주로 아저씨들이 부르는 노래. 자, 하여간 마치 후렴구처럼 그곳이 차마 꿈엔들,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니까 당연히 역시나 반복, 정지용이니까 뭐야? 이미지. 이렇게 요 시는 찾으면 될 것이고, 작품이 나왔으니까 잠깐 쓸 때가 마땅하진 않지만 여기 있네. 오케이. 최대한 오늘 공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자, 문학에서 시든 소설이든 여러분이 읽었어. 사실은 한 1등급 근처면은 문학은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좋아. 그냥 눈으로 쭉 보고 그냥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나는 뭔가 살짝은 좀 표시를 해야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문학에다 이것저것 많이 표시하는데 그러면 안 돼. 문학에서 어차피 시에서 주제 한 문제, 표현 한 문제, 소설에서도 어차피 주제 두 문제, 서술 방식 한 문제 밖에 안 나와. 딱 그만큼만 찾아야 되는 거고, 어디다 표시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독서하고 이 문학하고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면, 문학은 독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걸 찾아야 되는 거고, 문학은 이미 얘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기호에 써놨어. 그래서 문학은 어디에 표시하냐면 기호 더하기 끝에다가 얘네를 표시하는 게 이게 문학의 표시법이라고. 문학에 이것저것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잖아. 기역, 니은, A, B, C, D.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꺽쇠 A, 꺽쇠 B 이렇게 주잖아. 왜 해놨어? 출제자들이 야 얘들아 여기서 문제 낼 거니까, 근데 문학 답은 어디서 나온다고? 동그라미 세모로 나온다고. 이미 확정이 된 거야. 그럼 여러분은 독해할 때 어떻게? 거기다가만 표시하면서 읽고, 어쨌든 끝에 주제니까 그 정도는 또 표시해야지. 그리고서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면은 큰 무리 없이 이미 읽으면서 표시했다는 얘기는 뇌에도 남았다는 얘기고, 왔다 갔다를 굉장히 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문학을 빨리 푸는 거지. 그래서 그 방식으로 아예 읽을 때부터 답을 위해서 읽는 독해 요거를 좀 해주면 더욱 좋다. 문학이란 거는. 자, 됐고, 그 다음에는 자 고전시 얘기 잠깐 했었지. 고전시가 어떻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 네. 자, 복습 겸 해갖고 자, 고전시는 출제 범위가 어디다? 응? 시조하고 가사만 나온다. 99%. 한시 한 10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뭐 고려가요는 청산별곡 딱 한 번. 제망매가 딱 한 번. 끝. 나머지 없음. 그래서 주로 요놈. 그러니까 EBS에서도 병신같이 맨 앞에 제망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걔네들 다 버려버리고 시조 가사만
공부를 하면은 되시겠다. 자, 그다음에 고전시 뭐 주제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기억나지? 네. 고전시는 거의 주제가 단랑 3개밖에 없다. 그래서 절반은 자연 친화, 4글자로 몰아간다고 안빈낙도. 그다음에 30%는 충성 얘기, 주로 유배간 새끼들.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진짜 이별한 놈들. 네. 이렇게 출제를 한다. 거의 여자가 쓴 건데 남자가 쓴 거가 정철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정철은 어차피 유배 저쪽이니까 그 완전 이별 얘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이별한 얘기 머릿속에 2개만 딱 기억하면 되고 안 쓰는 사람들은 그 근처 어디다가 아니면 여러분 머리에 쓰면 되지 뭐. 하나는 그 누앙사 쓴 양반이 일로영 그렇지. 네. 박일로의 상사별곡 네.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름을 까먹었기 때문에 여기 있어. 요 책에 유형 연습 64쪽 잠깐 봐. 유형 연습 64쪽에 보면은 맨 밑에 조선 영조 때 선비 민우룡이 지은 금루사라는 가사인데 기생 애월하고 헤어진 다음에 쓴 시다. 그러니까 보통 99%는 이제 여자 기생들 앤드 규원과 양반 여자 딱 1명. 네. 나머지 전부 기생들이 이제 쓰는 건데 남자가 쓴 거 우리 시험에 나온 건 2개. 아까 일로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금루상가 요 작품하고 기억을 해놓고 풀면은 바로바로 풀 수 있지. 고전 시간은 뭐 얘도 그렇지만 특히 고전 시간은 고전 시간의 특징이 뭐라고? 얘는 남의 거 베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전 시는 어떻게 한다? 남의 거를 안 베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고전 그 시 어도 다 확정된 것들 아마 저번에 몇 개 적어준 거 기억날 거야. 자, 그 놈을 바탕으로 우리는 143쪽에 전가팔곡을 잠깐 확인을 했었고 고전시는 플러스 하나 더. 그러니까 아까 문학에다가 기호에다가 끝에다가 요거 했었고 고전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요게 몇 개 안 나오니까 속세하고 간신새끼 주로 시험은 이걸 내겠지. 그래서 그거 정도만 표시를 플러스 한다. 그래서 아마 착한 사람들 143쪽 맨 위에 세상 세모에 버린 몸이 견무에 늙어가고 바깥일 세모를 나는 모른다 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문학 할 때 아까 뭐라고? 시간 공간 어딘가 썼는데 어디 있겠지. 하여튼 그래서 제목부터 뭐 춘하 추동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그 시 안에 있는 그 계절 시어들 그놈들 표시를 하면서 뭐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새벽, 그 다음에 저녁 요거까지 표시를 한 게 지난 시간이었지. 네. 자, 이제 문제로 갑시다. 자,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기출 이런 거면 당연히 다 100% 주제랑 연결되고 아주 좋은 문제이지만 여기는 이제 EBS 그 다음에 뭐 평가원에서 감수하긴 했지만 수능은 아니지. 네. 그래서 100% 좋은 문제는 아니고 굳이 안 해도 될 것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런 거 골라주려고 선생이 있는 거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자 18번, 21번 별표. 18번, 21번 별표. 자, 일단 쉬운 거 21번부터 얘기를 잠깐 하자면 21번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자, 21번 같은 스타일을 이제 보면은 문제가 문학에서 보면 절반을 이렇게 주지. 어떻게? 따옴표 더하기 설명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할 일은 얘네들이 동그라미 세모가 되는지 얘네들이 동그라미 세모가 되는지 살펴가지고 당연히 거의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는 세모예요. 크로스한 거를 찾으면 되는 거고 포인트는 뭐냐면 특히 여기 성격이 진상님 닮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뭔가 좀 완벽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수학할 때는 좋은데 국어 특히 문학할 때는 그 완벽이라는 놈을 추구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수 없으면 또 틀리게 돼. 그래서 문학이라는 놈은 명쾌하게 이거 되는 놈만 답인 거고
당연히 문학이니까 아리까리한 애들, 동그라미도 아닌 것이 세모도 아닌 것이 이런 애들. 예를 들어서 네가 이미 저녁에 짜장면 곱빼기를 2그릇을 먹었어. 이미 먹은 상태야. 짜장면 곱빼기 2그릇을 먹고 1시간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집에서 맛있는 그 단팥빵을 엄마가 사줬대. 그래가지고 남으니까 버릴 순 없고 그거를 너를 2개를 줬어. 지금 이 자리에서 단팥빵 2개를 흡입해라. 동그라미야 세모야? 지금 반응 나왔지? 아리까리하지. 이게 먹으면 맛있는 건 알겠는데 이미 짜장면 두 그릇을 먹어서 이미 배는 거의 99% 풀로 차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간만에 여학생이 물론 남아서 버리는 거지만 어쨌든 준 거를 또 안 먹기는 그렇고, 이런 애매한 애들은 우리 수능, 국어, 영역, 문학에서는 답이 안 된다고. 포인트는 거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빠르게 탁탁탁 표시하면서 아리까리 애들은 그냥 바로 버리면 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다시 보통 어떻게 찾아가서 이 새끼가 동그라미인가 세모인가 걔네들을 정확하게 알려고 자꾸 시간을 쓰잖아. 근데 기출 보면 알지만 그런 애들은 그냥 답이 아니지. 어차피 무의미하다고. 여러분은 오답을 다 걸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정답 하나를 찾는 사람이라고. 특히 문학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훈련을 해달라. 되는 놈만 빨리. 자, 예를 들어서 자, 2번 답지 잠깐 볼게. 자, 2번 답지 잠깐 보면은 내 집부터 하랴 남한이 더욱 좋다. 자, 좋다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 그냥 당연한 얘기. 근데 밑에 줄에 설명 뭐라 써놨어? 후회하고 있군.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 끝. 굳이 나머지 애들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봐도 이건 명쾌하게 끝난 거니까. 그래서 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빠르게 처리하는 거를 좀 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21번은 잠깐 보자고 한 거고 딱 수능 방식으로 된 거고. 자, 18번도 잠깐 볼게. 자, 18번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현시든 고시든 똑같아. 둘 다 요 표현법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현시 고시 답이 정해졌다. 기억나지? 현시는 아까 뭐라고? 반복하고 이미지 요거 정해진 거고, 고전시는 뭐라고? 이해가 안 했나? 했을 듯? 뭐 안 했으면 다시 기억해. 자, 고전시는 영탄, 서리, 대구 얘네들로 이미 메뉴가 끝났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표현법 문제가 나왔을 때 현대시 나오면 일단 얘네들을 찾고, 선지에 있을 거냐. 일단 얘네들 찾고 그 다음에 얘네들 일치 확인하고 혹시 없으면 딴 걸 찾는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고전시에서 영탄설이 대구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일단 일치 여부 확인하고 혹시 없으면 딴 거 찾는 거. 그래야 빨리 푸니까. 거의 답을 요거로 던져주게 되니까. 지금 18번은 왜 얘를 지금 보자고 했냐면은 요즘은 한 3문제 정도를 시간 끌게 준다. 내일 아마 시험 보면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시간 끌게, 별것도 아닌데 질질 시간 끌게 이제 던져주는데, 특히 어떤 방식을 주냐면은 개소리를 주지. 그러니까 이 시하고 이 선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하나는 고향, 하나는 뭐 농촌 이런 건데 갑자기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갈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럴듯하지.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갈망. 그럴듯하니까 괜히 쳐다보게 되는데 그런 개소리 던져주는 거를 보통 17문제에서 한 문제? 보통 한 문제 정도를 그걸 줘. 그래서 그것도 머릿속에는 살짝 생각을 해놔야 돼. 수능 기준으로. 자, 하여튼 표현법에서도 지금 장난을 쳐놨는데, 자, 1번 보니까 이미지, 2번 보니까 서리,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뭐 비유, 뭐 대충 나올 만한 놈 갖다 놨고 정답은 거기 4번이었는데 완전 엉뚱한 놈. 의인법을 통해서 뭐 자연물 예찬 이거랑 뭐 향수도 그렇고 전갑 팔곡도 그렇고 별 상관이 없는 놈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여기다가 18번에 4번 옆에다가는 멍멍 이렇게 써놓으라고. 포인트는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에서도 아마 한 문제는 멍멍이를 줄 거라고. 대단히 그럴듯한데 이 작품이랑 아무 상관없는 놈. 그래서 그것도 머릿속에는 일단 넣어놔야 빨리 풀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놈을 해봤음. 나머지 별 의미 없고 통과. 자, 그 다음에는 146의 현소 갑시다. 이거는 현소에서 끄집어내서 주워 먹어야 할 것들을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땅이 남아있어. 이야, 멋다. 이 정도면 현대 소설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지. 가봅시다. 자, 현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실제 수능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놈이 얘야. 솔직히 시는 오답률이 매우 낮은 편. 거의 뭐 10%, 많아야 20% 이 정도고 고소가 좀 높은 문제가 한 30%. 그다음에 제일 높은 놈은 현소에서 막 50 넘어가고. 요 놈이 일단 작품 자체도 굉장히 상징성이 높아가지고 일단 독해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는 갈등 없는 놈. 그러니까 6월달 시험처럼 셋째 부인 나쁜 년 나와가지고 둘째 부인 쫓아내고 첫째 부인 쫓아내고 이러면은 읽으면서 심플하지. 근데 어떤 소설 읽으면은 어떤 새끼 한 놈 나와갖고 주저리 얘기하다 그냥 끝. 도대체 어디다 밑줄 쳐야 되고 어디가 주제고 이거 찾아내기 쉽지 않지. 그래서 아까 여기다 표시한다. 이거를 이제 내용으로만 접근하는 거를 자꾸 훈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내용 없는 문학 작품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어디다 표시해야 될지. 그러나 그런 작품일수록 어떻게 얘네들이 이미 표시해 놨어. 그러니까 그것들에다가 당연히 주저리 떠드는 거니까 동그라미 세모가 완전히 표시는 안 되겠지. 되는 놈만 표시하고 지나가면 돼. 당연히 그 놈 갖고 답을 주는 거고. 어쨌든 답의 근거는 줘야 되니까. 자, 됐고. 자, 현대 소설에서는 어디부터 가냐면은 자, 맨 앞에 작품 읽었는데 보통 딴 데서는 특히 시 같은 데는 그냥 읽고 끝부분에 뭐 찾고 하면 되는데 현대 소설은 고전 소설은 또 달라. 현대 소설은 찾을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 서술 방식 문제 기억나지? 1번 서술 방식 문제가 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심플해. 답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현대 소설은 그 서술 방식 답 나오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지 않으면 은근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잘 나오는 거 거의 한 현대 소설에서 한 80% 이상은 이걸 답으로 주는 거를 3개를 알려줄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현대 소설 읽으면서는 걔네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했군. 주로 이놈 답을 주는군. 바로 올 거야. 자, 앞쪽에서 누굴 찾냐면 나하고 나 아닌 놈을 찾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나가 나오면은 안에 있는 서술자. 나 아니면 뭐 그가 됐든 그녀가 됐든 홍길동이 됐든 무조건 밖에 있는 서술자. 기출 답을 보면은 오케이? 넌 나중에 PD 해도 되겠다. 방송을 안 해. 오케이. 이미 뭐 잘하고 있겠지만 머릿속에서 1인칭, 3인칭, 뭐 관찰자, 뭐 전지적 이런 애들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걔네들은 수능 용어가 아니야. 기출문제 보면 알지만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예정이야. 머릿속에서는 얘만 기억하면 돼. 안에 있는 서술자냐 밖에 있는 서술자냐. 왜? 그래야 오답식이 안 나오니까. 1인칭, 3인칭은 특히 소설, 현대소설 보면 막 뒤섞어놨지. 엉망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 자른 부분에서 나 있냐 없냐. 이건 뭐 오답 시비가 있을 수가 없지. 명쾌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 당연한 얘기 6월달 우리 고전소설 거기도 봤지만 인물이 무지하게 나오는데 아까 뭐라고? 핵심 인물, 핵심 사건. 그러니까 소설은 요 장면을 몇 개죠? 장면을 무려 2개를 주지. 중략을 해갖고. 그랬다는 얘기는 주제 문제를 2개 내겠다. 그 얘기야.
그럼 거기서 뭘 찾아야 돼? 요 핵심 인물 한 놈하고 다른 인물 한 놈하고 장면의 끝에서 동그라미였는지 세모였는지를 찾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어떤 디테일한 사건, 그 다음에 소설이니까 왠지 뭐 인과관계 이런 거 막 찾고 싶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됨. 어차피 문제는 그냥 이거 갖고 출제하니까.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고. 탐구 영역 해갖고 인과관계 막 이것저것 찾고 아니고 그냥 어떤 소설을 읽었더니 어떤 인물 둘이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 했다 끝. 얘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래야 빨리빨리 풀지. 자, 요게 이제 주제 문제 2개를 끝낸 거고 막간을 이용해서 커피 선전. 오이 아니지 오이시. 하여간 자 주제 문제 2개 끝났고 자 서술 방식 문제를 풀어야지. 서술 방식 아까 1개 가르쳐줬고 몇 개를 했어? 3개. 그래서 이거 안 나오면 서술 방식을 찾는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읽을 때 순서도 지금 적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소설 만났을 때 앞쪽에서 일단 얘 재빨리 나 있는지 없는지 읽으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핵심 인물 많아야 3명, 진짜 많으면 4명인데 일반적으로 2명에서 3명이야. 그러니까 핵심 인물은 6월달 거 생각하면 돼. 사람 많이 나왔지만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둘 다 셋째 부인 나쁜 년으로 고정이지. 나쁜 년 갖다 놓고 당하는 둘째, 당하는 첫째, 끝. 그리고서 그놈 갖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지. 현대소설도 마찬가지 뭐 이것저것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면 하나하나마다 거의 끝부분에 있는 얘네들을 어찌됐든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짝 그러니까 바로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요거 잠깐이야. 잠깐만. 그래서 특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심리를 많이 얘기하면 답에서 뭐라고 주냐면은 아마 많이 봤을 거야.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하여 블라블라 이 답지를 주는 게 이거라고. 나 아니고 그녀 뭐 홍길동 이런 애들이 심리를 여기저기 많이 얘기하면 답지에서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하여 뭐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답지를 주는 거라고. 나왔을 때 재빨리 먹을 수 있게. 자, 한 개 더 있어. 아까 현대시의 반복 이미지랑 거의 비슷한 거. 중1 때부터 아마 여러 번 들어본 말하기 보여주기. 많이 들어봤지? 근데 시험 용어에서는 말하기 보여주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 뭐라고 주냐면 말하기라고 안 하고 대체로 요약적 제시를 통하여 블라블라라고 하는 게 여기라고. 아, 이게 말하기 보여주기 소설의 기본 베이스를 출제하는 놈이로군 하고서 먹으면 돼. 자, 보여주기의 90%는 뭘 출제한다? 대화, 요놈 갖고 출제한 거지. 특히 얘네들은 거의 실제 시험 문제 보면은 꺽쇠. 요즘은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대화, 전체적으로 요약적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소설은 찾기 매우 힘들어. 그래서 소설 쭉 갖다 놓고 특정 부분 꺽쇠 A, 꺽쇠 B 이렇게 해갖고 뭐 A에 드러난, 뭐 B에 드러난 서술 방식 이런 방식으로 출제하는 게 많음. 해서 따옴표 많은 부분 딱 갖다 놓고 보여주기. 그래서 대화 또는 한 10% 정도는 뭘 출제? 묘사를 통하여 뭐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묘사를 통하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답지를 주는 게 소설에서 나오는 문제. 서술 방식 한 문제, 주제 2문제, 그 다음 마지막 거는 보기를 던져주고 따옴표 설명. 이 문제. 4문제 끝났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 막판이니까 그야말로 아주 실용적으로 문학이라는 놈을 만났을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뭔가를 끄적끄적하면서 뇌에다가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 때 아까 읽으면서 표시했거나 머리에 집어넣었던 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선지 답 하나를 골라내는 게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이게 멍청하면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그냥 거르기 작전 이거로 이제 다 찾기 놀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만 똘똘하면은 문학 작품에서 이미 출제할 때 당연히 의도 갖고 출제했을 거 아니야.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아예 잘라서 이제 출제한 거니까 얘들아 이런 인물들이 이런 사건 할 거고 이 서술 방식을 꺽쇠로 갖다 놨거든 어여먹어 이렇게 던져주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조카쌤 나는 다 궁금함 이러고서 이것저것 다 찾고 하면은 본인만 손해지. 특히 소설에서 한 7분 컷 이 정도가 되게끔 그러니까 여기 1등급 하려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꾸 훈련해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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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그래갖고 대략 한 25분 왔다 갔다 요 작업이 돼야 안정적인 1등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미 문제 모의고사 같은 거 잘 풀고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25, 40, 그 다음에 13 대충 요 정도로 그 세 파트가 좀 끝나줘야 무난하게 하여튼 1등급 또는 95점 이상 이렇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거는 문학이 살짝 어려워. 살짝 어려운데 사실 오늘 꽤 많이 가르쳐줬거든. 디테일에 집착하면은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를 갖다 놔서 디테일에 집착하도록 그러나 그거 벗어나가지고 한 발짝만 살짝 떨어져갖고 이 새끼가 지문 이거를 왜 갖다 놨지? 하고서 좀 접근하면은 주제 방식으로 아마 답이 쉽게 잘 보일 듯. 아마 풀면서 살짝 깨달을 듯. 자 됐고 시간 없으니까 우리는 자 146의 작품에서 도대체 어디 부분을 어떻게 끄집어내라는 거냐 그걸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146의 최인호 타인의 방이라는 작품이었고 최인호 모르는 사람이고 타인의 방 역시 제목에서는 뭐 끄집어낼 게 별로 없지.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도 잘 모르겠고. 자 앞에 갑시다. 앞에 봤더니 who are you? 그는 땡큐. 자 그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박서술자 이 정도 써면 되지. 밖에 있는 서술자. 자,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진폭이 짧게 차단되고 갇혀 있음을 의식하고 눈을 의식하고 가구를 노려보고 대충 한 대여섯 줄 정도 읽으면 그라는 새끼는 미친놈이군. 여러분들이 집에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 숟가락, 아파트 안에 설탕 뭐 이런 거에 주목하나? 고3이 그런 시간이 없어. 그냥 얼른 들어가 대충 씻고 잠깐 복습하고 빨리 자야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다 쳐다보고 있지. 특히 어이없이 스푼에 집착하지. 그래가지고 스푼 얘기를 계속하고 A 꺽쇠 해가지고 24번 문제에도 출제가 되지만 보통 1번 문제에다가 A 꺽쇠 줬다는 얘기는 이제 서술 방식 묻겠다 하는 거고 얘는 아예 기억을 해버려. 이건 또 특정한 문제니까. 이 정도의 빈칸이 또 있네. 저기 오른쪽 위에 생겼어요. 돼? 네. 여기? 네. 오케이. 넓다 넓어. 야 광활하다. 자, 이놈이 아주 특이한 놈이지. 특이한 놈이고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사실 신경을 잘 못 쓰겠지만 수능 특강에 그 이상 날개 있지. 네. 기억나지? 이상 날개를 괜히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요거 문제 출제하려고. 그리고 수능 완성에다가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갖다 놨지.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을 출제하지 않으면 한 개가 더 있지. 구보시 기억나나? 네. 그래서 대체로 실제 시험에서는 요거 3개 가지고 출제. 이 3개 나오면 그냥 닥치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여기서도 아예 답에다가 인물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답을 준다고. 그냥 다른 답지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친절하게 그냥 의식의 흐름이라고 아예 줘버린 거고 사실은 대놓고 의식의 흐름 이런 답지보다는 조금 풀어서 왠지 있어 보이게 줘. 어떻게 주냐면은
이렇게 인과적이지 않은 서술을 통하여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주로 그 답지가 훨씬 많아. 그러면은 의식의 흐름이겠군.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인과적이지 않은 서술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이제 뭐 이것저것 책 보면서 받아 적고 나는 칠판에다가 쓰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 가 있어? 내 머리의 90%는 여기에 가 있다고. 저거 한 모금 더 먹어야 되는데 종이 빨리 안 치네? 내 머리의 90%는 그거야. 이게 인과적인가?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얘 머릿속엔 계속 이 여친이 진짜로 내일 단팥빵을 줄 것인가? 이거 지금 꽂혀가지고 공부도 안 된다고 지금. 인과적인가? 아니지. 우린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천재 이상의 모습이에요. 이걸 100년 전에 깨달았어. 100년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1930년대 나왔을 때 미친놈이라 했지. 뭐야 이 새끼. 1인의 아이가 뛰어가고 2인의 아이가 13인의 아이가 뛰어 13명 뛰고 끝났지 시가. 아니 이런 씨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욕을 엄청 쳐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 나오고 어쩌고 했더니 이게 진짜 우리 현대인의 의식의 흐름을 잘 썼군. 이렇게 된 거지. 됐고 오늘은 왠지 시간 관계상 타인의 방 A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야겠네. 자, 아까도 현대 소설 어떻게 한다? 맨 앞에 나인지 나 아닌지 이게 밖에 있는 서술자고 사실은 의식의 흐름으로 출제하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걸로 내겠지. 특정 인물의 시점을 통하여 사물에 대한 묘사가 드러난다. 뭐 이런 식의 답지도 가능하지. 그래서 둘 다 그냥 기억을 해놔. 어차피 EBS에서 A 꺽쇠 해가지고 하나는 의식의 흐름 답지를 줬으니까 또 하나 답지는 요거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하여 사물에 대한 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답지가 나오면 타인의 방의 앞부분 이렇게 신경 쓰고 먹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뒷얘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는 24번, 26번 별표. 타인의 방에서는 스위치가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 요 놈을 다음 시간에 좀 길게 얘기하고 다는 못했는데 지금 이제 현소 고소 나왔지. 그래서 현소 고소를 하여튼 다음 시간에 얼른 끝내고 그 다음에 2회 프린트 갖고 와갖고 휙 던지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주기는 저거까지 다 줄게. 5회까지 다 줄게. 그래서 자기가 한 거랑 맞춰보고 확인해가지고 9월 모의평가를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빠이암. 안녕하세요. 어떡하는 거지? 저장. 왠지 저장을 해야 될 듯, 그치? 그냥 끄면 아직도 되고 있어. 이야 놀라운 기술력. 수고이.